네. 이딴 눈으로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데 구독해주신 4,300명 이상의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오토튜브입니다.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인생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올렸던 쌍용 자동차 J200 영상이 10만 뷰가 넘었는데 제 채널에서 10만 뷰가 넘은 영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알페온 장단점 두 개를 올렸는데 그 두 개가 이제 17만 뷰 정도 둘 다 그 정도 나왔는데 그러고 10만 뷰가 넘은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좋아요도 1000개 이상 달렸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페온 영상도 좋아요가 10만 뷰 넘어갈 때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진 못했거든요. 그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을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고요.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쌍용 자동차 J200 지금 댓글이 100개가 달렸어요. 제가 대댓글로 단 것들 그런 것들까지 이제 포함되는 이제 수치겠죠. 이게 100개가 가장 먼저 보이는 이제 댓글이 자이언트 리님이 유명 모델의 디자인의 모방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텐데 죽기보다 자존심을 버려라. 전 세계 자동차의 좋은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가.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모방을 하면은 지금 8, 90년대면 괜찮은데 지금 같으면은 모방에서 뭔가 특별한 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살아남을 거예요. 모방이라고 한다면은 뭐 바로 표절 시비 걸리면서 차 안 사요. 모방도 좋지만 한 단계 이 발전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쌍용 자동차의 디자인에. 그리고 JS 블랙님 쌍용 임직원들이 만족했다는 게 더 불안한 건 뭐지? 저도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디자이너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정주영님 J200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김용수님, 용수김님 쌍용차 오너로 뷰티풀 코란도는 아니에요. 진짜 그건 버려야 쌍용이 살 수 있어요. 예, 동감입니다. 뷰티풀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차 자체는 좋다고 해요. 예, 여러모로 이제 상품성은 괜찮은데 사실 이게 디자인 때문에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몬 템플러님 전기차는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CO2 배출 규제로 판매가 묶인 유럽 시장에서 숨통을 틔워주긴 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CO2라는 게 한 회사에 종합적으로 매기는 규제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이제 CO2를 확 낮춰버리면은 그만큼 그 회사에서 CO2 배출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숨통은 확실히 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나성환님 또 코블리가 나오면 회사 조짐.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티볼리처럼 나왔다고 해요. 최초 디자인이. 근데 이제 그걸 갈아엎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드불 레이싱님 쌍용은 임원들이 문제다 문제. 소비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네, 소비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보면은 티볼리를 제외하고 글쎄요 그렇게 뭐 렉스턴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코란도가 문제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쌍용의 어떤 팬들은 지프 코란도를 원했는데 지금 나온 코란도는 전혀 바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생긴 코란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회사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쌍용의 임원들이 그런 의견들은 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대상, 하나의 그 좁혀진 그 사람을 만족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차차차차 퍼져나가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근데 아직 쌍용은 현대에 확실하게 밀리고 있는 브랜드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았나. 코란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란도랑 투싼 이렇게 비교해놓고 봤을 때 코란도를 선택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현성님 하반기에 지포 페리가 나와서 잘 돼야 할 텐데요. 저도 지포 페리가 나와서 좀 잘 됐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이 렉스턴이라는 차가 그렇게 볼륨이 뭐 엄청난 차는 아니죠. 아무래도 거기 그 경쟁차가 많잖아요. 산타페나 소렌토가 그 렉스턴의 경쟁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등급 위에 이제 모하비나 펠리세이드 같은 차들이 또 경쟁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와도 회사를 막 먹여 살릴 정도로 그렇게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죠. 구봉남님 디자이너가 망하게 한 쌍용 코란도에 한해서는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차 한 대 한 대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 좀 대중들의 바람과는 다른 그런 차가 나와버려서 좀 아쉽습니다. 박야수랜드님 내가 원한 건 뷰티풀이 아니라 터프였는데 이거 되게 센스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한 건 뷰티풀이 아니라 터프였는데
코란도의 뷰티풀이 안 어울리죠 사실. 코란도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 네이밍에도 참 안 어울려요. 예, 굉장히 센스 있는 댓글 감사드리고요. AK47님 올류 뷰티풀 터프 코란도 2 패밀리 또 재밌네요. 이동준님 맞죠? 이동준님 디자인으로 까인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으니 답이 없지. 저도 좀 솔직히 놀랐어요. 디자인을 맡았던 임원이 이제 정년 퇴임했다고 하니. 하지만 그 전에 뭐 티볼리도 이분이 만들었을 테고 회사에 어떤 기여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할 수 있었겠죠. 김광길님 렉스턴 전륜구동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륜 필요 없는데 후륜이라 사륜 넣는 사람들 많다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도로 특성상 전륜구동이 좀 맞죠. 자, 이 부분은 뭐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쌍용에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넌 살만하냐님 쌍용차가 만들면 뭐 망이다. 회사도 뭐 곧 망이다. 저 이렇게 쉽게 한 회사를 그래도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간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평택 쪽에 어떤 경제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렇게 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수만 명의 직장이 걸려 있고 직장이라는 건 사실 이 목숨줄이거든요.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고 말이 10,000명이죠. 10,000명 그 몇천 명만 광장에 세워놔도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10,000명인데 10,000명 이상이죠. 거기다가 또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곱하기 4잖아요. 그럼 4, 5만 명이 단숨에 정말 삶에 큰 타격을 받는 건데 그래서 좀 반대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댓글에는 좋아요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회사도 망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와요. 좀 안타까워요. 안준영님 제이백 진짜 기대되네요. 코란도랑 지포 사이에 중형차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포는 너무 비싸서 코란도 알아보고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제이백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역시 디자이너의 중요성이 큰 것 같아요. 코란도는 실외, 전면, 실내가 그냥 티볼리랑 판박이라. 예, 이거죠 답이. 티볼리랑 그냥 판박이라. 코란도랑 티볼리랑은 너무 이름부터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번에 나올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티볼리와의 그런 유사성을 많이 없앴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디펜더나 그리고 벤츠의 그 지바겐 그런 정도의 그 포스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현경 세현경?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죠? 신세현경? 왜 아름다운 과거 뉴코의 디자인을 계승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는지. 기존 뉴코란도의 디자인을 개량해서 만들어도 최근의 못생긴 라인업은 필요하지도 않을 텐데요. 사랑하는 쌍용 자동차 다시 일어나는 모습 기대합니다. 제발 본래의 강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죠. 뉴코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 사회의 어떤 규제와 지금의 또 이제 그 사회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로 갖다 쓰지는 못하겠지만 계승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을 꾸준히 계승해야 그렇게 헤리티지가 쌓이면서 브랜드가 커지는 건데 보면은 쌍용은 그냥 단절돼 버리죠. 디자인이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단절돼 버리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본래의 강점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쌍용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을 보여줘야 이 험난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의 강점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윤희래기님 제발 잘되라 쌍용. 예, 동감입니다. 킴 네미시스 얘 아이구예요 얘가. 뉴코란도나 나와라 그지야. 뭐 누가 그지라는 거야. 뉴코란도가 그대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좀 계승된 모델이 나왔으면 합니다. 류재영님 뉴코란도 C 2.2 1년 타다 손에 겁나 보고 팔아버림. 실내 잡소리 못 잡아서 썩을 절대 안 사. 이런 품질 문제도 좀 이런 의견을 쌍용에서 잘 보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쌍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도 한번 이렇게 잡소리 걸리면 정말 안 잡혀요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조립 라인에서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잡소리가 나게 만들면 안 되죠. 저세들처럼 노조 설치면 계약했다가 해약. 무스올 렉스턴 도합 15년 타다 손절. 이건 내가 좋아요 안 눌렀네. 예,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욕을 먹는 거는 노조도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이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회사가 어려우면은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한쪽이 무작정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좀 협상을 잘 해서 회사를 다시 부활시키는데 온 힘을 좀 노조에서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노베트님 XAV나 양산하지. 5년 전 내가 이거 왜 좋아요를 이건 안 눌렀지? 네, XAV나 양산하지. 5년 전에 그 디자인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XAV. 지금 보면 디펜더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차이긴 하지만 벤츠 뭐 지바겐이나 그리고 포드의 그 트롤러 이런 차들이 전부 다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디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매체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멋있는 SUV 1위에 뽑혔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XAV가 절대 그에 밀리지 않는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잘된 디자인을 두고 뷰티풀 코란도가 나왔으니 욕을 먹을 만하죠. 이미 현대차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색 있는 경쟁 상대가 적은 세그먼트에 들어가서 아니면 경쟁 상대가 이 적은 디자인 그런 걸 선택해서 좀 특색을 많이 보여주면 기존의 집토끼들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 퍼져나갈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쌍용에 현대 출신 임원들이 좀 계시다고 들었는데 쌍용은 현대가 아닙니다. 예, 현대에서 했던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배울 건 배워야겠지만 지금 이미 현대라는 절대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이랑 싸운다고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룡이 없는 서식지에서 좀 살아남는데 주력하길 좀 바래 봅니다. 에바세바 드록바님 V6 디젤 이젠 벤츠에선 안 쓰니 그거 사다 써서 고급 SUV 뽑아주면 감사할 지경이구만. 벤츠에서 디젤 엔진을 왜 안 쓰는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게 이제 환경 규제를 맞추기 힘드니까 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쓰는 엔진을 그대로 갖다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환경 규제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엔진을 안 쓰는 게 이 환경 규제를 못 맞추니까 점점점 이제 디젤 엔진 쪽을 안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쓰기엔 좀 그래요. 예, 환경 규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엘님, JUNL님. 아직까지 LPG 렉스턴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지? 르노에서 잘도 뽑아먹는데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하나 신차 하나 뽑아내기도 돈이 없어서 힘든 쌍용이니까 LPG 엔진을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아마 감당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님, 쌍용차는 삼성이 인수하면 뭐 곧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괜찮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여러 전자장비들이 이제 자동차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삼성과 쌍용의 시너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은 지금 자동차 시장 같은 데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이 쌍용 자동차는 지금 그다지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라서 인수하기만 하면 뭐 좋겠지만 어려울 것 같고 굿데이 투 다이 진기 트럭이나 빨리 만드셔. 헛짓하지 말고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낫지. 전기 트럭 만들면은 이것도 괜찮겠죠. 예. 전기 트럭이 없으니까 지금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런 거밖에 없는데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들죠. 지금 하나 만들기도 벅차요. 어쨌든 제이백이라는 걸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 트럭까지는 지금 당장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훈식님, 쌍용만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쌍용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려 안 그려? 쌍용 다시 살아나길 빕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곤님, 임직원이 만족스럽다에 개무섭네. 소비자와 임직원 퀄리티는 반비례가 국룰인데. 또 재밌는 댓글입니다. 근데 임직원 전에 있었던 디자이너님이 이제 퇴직하셨고 새로운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이제 진두지휘에서 디자이너 잘 뽑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임직원들도 결국 보편적인 사람들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임원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 많으신 임원들이 그 의견이 너무 들어가게 되면 차의 디자인이 엉망으로 바뀔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좀 기다려보죠 이거는. 차는 디자인이다 200 잘 가고 근데 200 이게 지금 나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뷰티풀 코란도는 별로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 디자인이 별로예요. 근데 200이라는 차는 지금 우리나라에 소형 SUV 코나만 전기차로 나와 있어요. 근데 200은 준중형 SUV거든요. 여기다가 만약에 배터리만 잘 실른다면 소형은 정말 그 가질 수 없는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이 만약 나온다면 저는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성공이라는 게 쌍용을 살릴 만한 그 정도의 그 메가톤급 성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도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켄타카오루님, 주행 중 화재라도 나면 쌍용차에겐 악재일 것 같은데 문제는 전기차의 기술력도 검증 안 되어 있고 과거 구라연비로 소송까지 당했던 적이 있는 회사라. 그리고 쌍용차 특징이 차가 무겁잖아요. 경량화가 관건일 건데.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아무래도 한번 망했던 회사라, 상하이로 잘못 팔려갔다가 대차게 망했던 회사라 이 기술 개발이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기술력에 대해서는 잘 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꼰디기님, 디자이너만 나가고 회사 이 지경 만든 현기차 출신 임원놈들은 그대로겠지? 그대로겠죠. 근데 뭐 이분들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푸곰돌림, 제이백 모노코크 바디로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모노코크 바디로 나옵니다. 코란도가 유니바디거든요. 근데 그 코란도와 플랫폼을 공유해야 하다 보니 티볼리와 비슷한 디자인이 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뒤에 거 말고 앞에 거 보면 코란도와 플랫폼을 공유해야 한다, 그 상황상. 그러면 코란도는 모노코크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백도 모노코크 바디가 될 것 같습니다. 송블리님, 리스펙 코란도 샀는데 까인이 마음 죄송합니다. 예, 코란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성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뷰티풀 코란도는 차체 디자인이 너무 티볼리랑 비슷하고, 그리고 이름도 뷰티풀 코란도라는 거에 뷰티풀은 안 맞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다. 좀 아깝죠. 김재봉님, 뻥이요. 이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뻥이요. 넘어가고요. 야구후잉님, 2천만원짜리 중국차는 한국에 상륙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제 초이스님, 코투 위장막 사진 중국차요. 그런가요? 그런가? 열심히 산다님, 있는 거나 잘해라. 네, 뭐 있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피자님, 자동차 회사가 망하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 써서 살리는 것도 아니라고 봄. 오냐오냐 해주니까 발전도 없고 귀족 노조들도 일도 안 하고. 네, 이건 뭐 보는 거에 따라서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는 쪽도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있고, 참 정부가 세금 써서 살리면 좋겠는데 세금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살아날까 하는 확신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이게 좀 문제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 쌍용은 어쨌든 간에 뭐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상태로 들어가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자구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정부에서도 뭔가를 해주겠죠. 김이훈, 이제 그만하자. 제가 이건 좋아요 안 눌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하면 안 됩니다. 이런 회사는 좀 최대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수만 명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끌려다니는 것도 안 좋지만 최대한 살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고생의 자동차 리뷰, 동남아는 안 돼. 아마 베트남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베트남 좀 글쎄요. 하이하이드님, 전기차 보조금 없이는 비싸게 나올 텐데, 그건 좀 문제죠. 보조금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 그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극복해야 할 약점 같습니다. 호그 했지님? 네, 바퀴 지음만 하네. 진짜 저 큰 차에 저 사이즈 바퀴가 말이 되냐? 눈이 왜 달려 있는 거냐? 디자이너는 한번 볼까요? 적은 미니밴 카테고리에 신차를 투입하는 것이, 저런 것 때문에 코란도 투리스모가 망했겠죠. 김도영, 이제 그만하자. 답이 없네. 네, 아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HH4152님, 여기도 구독이 웬간히 급한 모양임. 급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 다니엘리님, 제이백은 예전 누비라의 프로젝트명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누비라가 프로젝트일 때 그때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명손님, 차 아무리 좋게 만들면 뭐하나, 서비스 센터가 개판인데.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좀 안타까워요. 서비스 센터 서비스를 좀 잘해주면은 더 그래도 좀 많은 고객들이 또 마음을 돌릴 텐데, 이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이상민님, 좋아요는 눌렀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견뎌야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종 목표로 보임. 좋아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정말 그죠.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쌍용한테는 지독하게 멀게 남은 걸로 좀 느껴집니다. 잘 버텨서, 잘 견뎌서 신차를 좀 이렇게 시장에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신들러님, 드디어 동그란 라이트가 적용되는 건가? 지발된 디펜더라면 라이트가 동그란 LED를 갖고 나온다는 건데 지금 엔진으로 대형 SUV 만드는 욕먹지. 최대한 2.2 디젤 수출형 가솔린 엔진으로 사용해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투싼급인데 투싼보다 살짝 크게만 만들어서 남성적인 디자인을 가져가야 되는데 산타페 소렌토랑 경쟁 안됨. 그때쯤이면 산타페 소렌토 하이브리드까지 출시할 수 있음. 스포티지 디자인도 그리고 투싼도 별로인데 투싼 스포티지 정도의 준중형이 소비자 수요가 많을 텐데 잘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위장막 씌워진 지포 갔음. 너무 꽁꽁 쌓여서 할 수가 없음. 알 수가 없음이겠죠? 옆면은 아예 안 바뀜. 쿨한 도맥 유지했다면 디펜더보다 더 멋진 차량이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지바겐 디펜더 정도 디자인을 달고 투싼이랑 산타페 중간급 뭐 그 정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쉬님새님, 쌍용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특별 게스트님, 디펜더 닮은 건 망해가는 회사가 어그로 끄는 말 아닐까. 컨셉은 뷰티풀이랑 똑같던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컨셉이 아직 안 나왔고요. 디펜더 닮으면 좋겠죠. 뭐 어그로라도 끌어야죠. 망해가는 회사가 뭐라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존 아닙니다. 쌍차 오너지만 쌍차 망한다고 대한민국 위기 안 옵니다. 쌍용 공장 쪽 노동자들만 힘들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혈세를 수천억 드린다고요? 그냥 팔리면 다른 곳에 팔고 안 되면 기업 청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기업 청산하면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4, 5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실리카님, 진짜 코란도 앞모습은 괜찮은데 뒷모습을 저렇게 만드는 거 보고 그죠? 카멜론처럼 램프 디자인 진짜 몇 년은 뒤처져 보이는 테일램프, 최신 테일램프 LED 디자인을 전혀 못 따라잡고 있네요. 프레임바디 SUV는 코란도로 가망 없고 모노코크가 대세인데 디자인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인데 앞모습은 잘 만들고 뒷모습은 티볼리처럼 트렌디하게 만들다가 망한 케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앞모습도 뭐 그렇게 좀 뭐 나쁘진 않은데 시장에 어떤 돌을 던질 정도로 파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귀엽게 봐준다면 귀엽지만 귀여운 거 원하는 소비자보다 세련된 거 원하는 소비자가 대다수. 디자인 트렌드를 역행하던 디자이너가 퇴임했다면 호재네요. 네, 호재입니다. 그죠. 이 프레임 바디는 아무래도 원가가 높아지거든요. 차도 무거워지고. 코란도 같이 준중형에서 중형차 정도를 프레임 바디로 만들면 좀 어렵죠. 유니바디로 만들어야 가격 대비 상품성이 나올 겁니다. 박정동님, 렉스턴 칸이 아니라 렉스턴 롱바디를 만들어서 팰리세이드를 리드했어야 한다. 코란도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지금 모습보다 더 단아한 앞모습이었다면 어울렸다. 이번에 중형을 만든다면 각진 형태를 최대한 살려서 중형이지만 내부의 공간감을 최대한 뽑아야 한다. 솔직히 쌍용은 얼굴에 철면피 깔고라도 카피를 제대로 해서 팔아야 누가 욕 안 한다. 이거 아까 첫 번째 댓글이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카피를 하려면 모르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누가 베껴 쓰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카피를 해도 좀 이제 쌍용만의 고유의 특색을 좀 실어가지고 그렇게 좀 좋은 점은 따라하고 쌍용의 특색은 잘 살려주고 이런 신차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의 공간감을 최대한 뽑아야 한다는 거 저도 동감입니다. 쌍용차가 렉스턴을 보면은 후륜이라 그런가 조금 크기에 비해서는 좀 좁은 느낌이에요. 야한 육전, 사람을 바꾼다는 말 뭔가 짠하네. 짠합니다. 네, 애틋하죠. 근데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그 라인에 책임자를 바꿔주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얘기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짠하긴 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안젤라의 정원님, 신차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길 바라봅니다. 냄비 넘치다님, 내년이 올까 걱정된다. 네. 스탠리 장님, 그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될 일이 없지. 이미 끝난 회사입니다.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희민민님, 디자인 담당 임원이 정년까지 다녔다는 건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고인 듯. 소비자한텐 그 회사에 계속 꾸준히 기여를 했었던 게 있을 텐데 바로 뭐 잘라버릴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티볼리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총괄 지휘를 했을 텐데 회사를 반짝 살게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낭만 백패커 121이 쌍용은 지프처럼 가야 함. 네, 동감입니다. 특색이 있어야 돼요. 휴머니스트님, 쌍용 자동차에는 정통 지프 형태 모델이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디펜더나 랭글러나 지바겐처럼 아랫도리가 깡통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근대 와서는 거의 모든 SUV가 스노 타입으로 변장하는 바람에 특유의 각지고 프레임이 있어서 실용성 높은 차량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량이 한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쌍용처럼 정통 오프로드 메이커로 인식되고 있는 매니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프레임이 있고 각지고 아랫도리가 똑같은 말씀이죠. 아랫도리 깡통하고 세련된 모습.
맞습니다. 예, 쌍용만의 특색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게 좀 있어야 되겠죠. SGP님, 코란도 전기차 사느니 니로 전기차 살 듯. 뭐 이거는 뭐 취향이시니까 네 존중합니다. 리스펙 코란도 디자인 잘 나왔는데 실물은 봤니? 준중형, 소형, 통틀어 제일 나. 이상하게 판매량이 안 나와서 그렇지 보는 눈 진짜 없네. 그딴 눈으로 무슨 크리에이터질. 네, 이딴 눈으로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데 구독해주신 4,300명 이상의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들지 그러다 정. 쌍용은 전조등, 후미등 디자인 한 인간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라. 진짜 차체 잘 빼고 전조등, 후미등 디자인에 의해서 개판침.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네 다음 차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네,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고요. 기왕 댓글 읽은 김에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김건웅님이 소나타 8,000여 대 팔린 게 의외라고요. 프로모션의 영향이라뇨. 다른 차는 프로모션 안 했나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댓글 감사합니다. 진정하세요. 소나타 좋은 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비꼬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비꼰 거 아닙니다. 소나타 좋은 차예요. 저도 시승을 해봤고 시승기를 남겼고 좋은 차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왜 의외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K5 소나타 이 두 대가 이제 시장에서, 그리고 SM5랑 말리부는 사실상 뭐 이제 현대기아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그리고 또 그만의 그 특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사는 차니까 일단은 가장 큰 라이벌은 K5잖아요. 그리고 소나타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5가 훨씬 더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나타는 좀 매니아적인 디자인이죠. 그럼 둘이 사양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K5를 살 텐데 지금 소나타가 이만큼 치고 올라왔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의외였어요. 네, 이게 예전에 계약된 게 이번에 한 번에 풀린 건지 아니면 프로모션의 여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K5랑 소나타는 조금 더 차이가 판매량에서 생산력이나 어떤 그 개발 인프라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차이가 좀 들러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사셨을 텐데 그걸 제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 취향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랑 취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시장에서 거의 안 팔린 알페온을 신차로 사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요. 뭐 제 취향도 있는 거고 그분들 취향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거 뭐 댓글로 계속 말씀드리면은 또 싸움밖에 안 이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김건웅님 저랑 원수 아니시잖아요. 제가 왜 비꼽니까? 얼굴도 한 번도 못 뵀는데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차입니다. 소나타도.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영상 속에서 제가 뭐 말씀드리다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 생각에 저도 뭐 딱히 그게 아니다, 그게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되신다면 위에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 이런 내용은 사실 라이브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겁이 나요. 지금 구독자도 이제 4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게 라이브 방송하면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시간 되신다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